이제 선을 세게 넘었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규제를 겉으로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대상 지역 묶는 것 자체가 세금 규제를 하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러면 취득세가 8%가 나와요. 기본 취득세율이 1에서 3%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빠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있다. 그러면 12가 나와요. 5억짜리 해볼까? 5억짜리? 6억이 아니까 1% 나오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잘못 주택수 카운트 해가지고 12가 나오면 얼마 나오죠? 6천만 원 나오죠. 5,500이 날라가요. 그러면 5,500이면은 어지간한 연봉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1억 날라갔어, 1억. 왜 그러냐면 송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주택을 사면 8%가 되는데 그걸 놓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로 생각을 했냐? 매가가 20억이거든요. 9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3% 생각한 거지. 근데 실제 보니까 8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이가 5%죠. 20억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1억. 그럼 이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돼요. 이걸 이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비슷하게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는데, 그분이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영상만 보셨어도 이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15 부동산 대책이 제가 알기로 세금을 건든 대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다 세금에 이렇게 연관을... 저는 어떤 일부 언론 기사 제목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세금 규제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지뢰밭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규제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세금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갔어요. 아까 8% 12%가. 벌써 만 5년이 넘었어요. 그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적용받냐 안 받느냐는 규제 지역 여부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세금 규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세금 규제가 안 나왔다, 이거는 아직 제대로 된 게 안 나왔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규제 지역이 이미 다 묶였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을 받는다. 11호 대책, 이게 엄청나게 세금 규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유세라든지 상속 증여 이런 부분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역으로 우리가 현재 정부 들어서 3번의 대책이 나왔잖아요. 627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 그리고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대출 규제도 좀 약간 세게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11호 대책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을 서울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버리고 심지어 경기도까지 묶어버렸잖아요. 스타일이 좀 어때요? 약간 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죠. 그러니까 뭔가 점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세게 하는 스타일 같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세제 합리화, 지금 연구 용역 TF를 맡기고 있는데 내년 6월이나 7월로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까 아니면 한꺼번에 나올까? 한꺼번에 나오겠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태라면은 내가 지금 세금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해야 되겠죠. 되게 무섭네요. 안 그래도 이제 다음 대책이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사실. 그럼요.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월부 우리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여를 하려면 빨리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 한 채, 강동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보유세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포나 강동 중에서 하나를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근데 항상 우리 세금은 뭐가 나오냐면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강의급 내용인데, 우리가 일반 매매하면 8% 12% 된다 그랬잖아요. 증여취득세는 8% 12%가 아니라 3.5, 12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3.5고 뭐가 12냐? 이 12는 조정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12%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강동을 증여하려고 했어. 네. 비조정 때 하면 그냥 3.5죠. 근데 지금 강동 이미 조정 들어갔죠. 그러면 증여취득세 어떻게 돼요? 12%. 그러니까 그 하루 차이로 10억이라고 해볼까요? 3,500 낼게 1억 2천 돼요. 8,500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다 묶었죠? 세금 규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들어갔고, 서울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외곽까지 이렇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집값이 계속 좀 불안정하니까 이거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겠고, 그 전 문재인 정부에서 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서로가. 왜냐하면 조금씩 규제를 하니까 옆으로 풍선 효과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뜻으로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다 묶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아쉽긴 하죠. 결과적으로는 어디 지역이 피해가 볼까요? 외곽 지역이 피해를 보겠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거라도 좀 증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증여취득세가 다 돼버리고, 이거라도 내가 좀 팔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좀 상대적으로 더 힘든지 좀 예측이 되시죠? 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제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취득세라는 걸 내요. 6억 이하는 1%예요. 9억 넘어가면 3%예요. 그리고 요 중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매매가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뭐 3 빼고 뭐 하는 게 있어. 네. 이거 넘어가, 이거는. 자, 그럼 이거 얼마죠, 이거? 10억이잖아. 그럼 몇 %예요? 3%. 그럼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물론 여기에 뒤에 또 뭐 서택스라고 지방세 같은 게 붙어. 3.3, 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건 일단 뺍시다. 편의상. 그러면 내가 이게 취득세를 내는데, 이거 취득세는 내가 몇 번 내는 거죠? 한 번 내죠, 한 번. 처음에 살 때 한 번.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보유세라는 걸 내요, 보유세. 얘는 매년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날 딱 하루 갖고 있으면 1년 365일 거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매수할 때 어떻게 사야 돼요? 매수라는 거는 계약이 아니라 잔금이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잔금을 6월 5일 날 했다. 그럼 나는 올해 거 보유세 내 안 내? 안 내지. 그럼 매도자가 내겠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자기가 한 5월 한 15일 날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자기가 안 내려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 대해서 될 때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 이 보유세라는 거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 요 공시가격 있죠. 이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야 돼. 시가로 한 16, 한 17억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처음에 집을 샀는데 우리가 16억, 20억 막 곧바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 살 때 내가 공동으로 하면 어지간하면 종부세 안 나오겠죠. 그럼 재산세 얼마 나올까? 이거 한 대략 100만 원 나와요. 대략 100만 원. 이거 공시가격 7억이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보유세는 매해 내야 되는 거예요. 매해. 그러니까 내가 5년을 가지고 있다. 실거주 집이니까.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원씩 대략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내면은 나는 보유세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팔 때 양도세. 내가 10억에 샀어. 얼마에 팔고 싶어요? 15억이요. 아, 15. 운 좋으면 15. 좀 안 좋으면 12억 해봅시다. 10억에서 12억 됐잖아요. 얼마 올랐어요? 2억 올랐죠. 자, 원래 2억 정도 오르면 대략 양도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단독명의 했을 때. 요 정도가 나오는데 양도가가 12억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비과세가 되잖아요. 비과세가 되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한테 굉장히 좀 특혜를 줍니다.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가인 경우에 12억 이하면 세금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건 얼마예요? 15억이죠. 얘도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고 해. 그러면 12억에 대해서 3억 초과 됐죠. 세금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10억에 샀잖아요. 그리고 12억이 고가주택 이거 기준점이야. 네. 그럼 나는 15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비과세야. 그럼 요거 3억이죠. 이건 세금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외워야 돼.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자, 단독명의 가져갑니다. 단독명의. 자, 내가 1억이 올랐어요. 세금 얼마 나오냐면 2천 나옵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내가 3억이 올랐어요. 1억 나와요. 자, 5억이 올랐어요. 한 1.7억 정도 나올 거야. 자, 10억이 올랐어요. 3억 나옵니다. 요게 일반과세, 일반과세. 자,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가가 이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잖아요. 이게 12억에서 15억, 3억이잖아. 원래 일반과세라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1억 나와야 될 것 같죠? 이거 얼마 나오냐면 약 2천 나옵니다. 우리 비례식이라 그래요, 비례식. A 대 B는 C 대 D 그러면은 얘랑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예, 약간 트라우마. 무슨 말이냐면 전체 내가 매가가 15억이잖아. 근데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보다는 더 적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만약에 15억에 샀어요. 그리고 20억이 됐어요.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이거 12억이 넘었으니까 비과세가 돼도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세금 나오니까 비과세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맞아, 틀려? 틀리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5억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 40% 2억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30억에 사든 40억에 사든 50억에 사든 비과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지. 무조건 받아야지. 그래서 이게 그냥 5억에 대해서 그냥 생으로 다 적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요.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이것만 하는 거를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를 사면 처음에 돈 얼마 내야 돼? 3천 내야지. 그 다음에 보유세는 100 정도 나가니까 낼만 하죠.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가봤자 뭐 한 150, 200 정도 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내가 12억에 팔면 세금 하나도 없어. 양도세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15억이 됐어. 비과세가 되면 2천만 원만 내면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비과세가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7천 나와.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 그랬죠. 만약에 3주택 양도세 중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외워야 돼. 1억이 2천이 아니고요. 5천 나와요. 3주택 양도세 중과라는 게 내가 3주택인 경우에 주택 하나 매도하면 저렇게 나온다고? 네네네. 세대 기준으로 3주택일 때 3억이면 1억이라 그랬잖아요. 일반과세. 얘가 한 2억 나와요. 5억이면 1억 7천이라 그랬죠? 얘가 한 3.5억 정도 나올 거야. 10억이면 3억이라 그랬잖아요. 7억 나올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너무 중요한.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별이 3개. 자, 그러면 요 빨간색 중과가 언제 들어간다고요? 예상하기로 26년 5월 10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이 계속 연장이 되면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연장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5월 10일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3주택 이상인 분들은 26년 5월 9일 전까지 집을 좀 처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내가 중과를 이거 피해야 되잖아요. 내가 10억이 올랐다니까? 그럼 3억에서 7억이니까 4억이나 차이가 나잖아. 4억을 더 내느니 1억 정도 싸게 팔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내가 1억을 싸게 판다고 했을 때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야 돼요? 잔금을 해야 돼? 잔금이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많이 계약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그럼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5월 9일까지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네. 언제부터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 3, 4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하면 언제죠? 1월하고 2월이죠, 내년. 네. 이때 뭐 있어요? 설 있잖아요. 설 때 놀아야지. 누가 일하겠어요? 무슨 말 했냐면, 지금부터 내놔야 돼요. 매도자라면. 왜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압박이 심하겠죠. 네. 잘못하면 4억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나 1억을 싸게 내놨어. 안 팔려,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안 팔려요? 토호제, 조정이잖아. 곧바로 전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을 넘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요자만 여기로 오겠죠. 1억 내놔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억 낮추겠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겠죠. 이걸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수강생들한테 다주택자라면 올해 가을에 좀 매도를 시도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거 되면 안 되거든. 조급해지거든.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기억을 했다가 얼마 전에 되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들어맞은 것 같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뭐 잘 찍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야. 세금 1도 관심 없죠. 근데 나는 세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다주택자들이 관심 있는 게 세금인데 이걸 알아야 매물이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내가 매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역시 1억 낮추니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 살짝 기다려야 돼. 이제 토호제 된 지 우리 촬영 기준으로 2주밖에 안 됐단 말이지. 아직은 매도자들이 콧대가 좀 올라가 있어. 한 달, 2달 지났는데 만약에 매수 콜이 안 온다. 조급해지죠. 잘못하면 내가 4억 이거 날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가서 조급해질 때 들어가야 돼. 약간 좀 리스크는 있어요, 물론. 그럼 언제 들어가겠어요? 저라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들어갈 거예요. 막연히 올해 말, 내년 초가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방금 과정을 다 알아야 돼.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도자 중에서도 세금에 관심은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거 모르고 있다가 딱 부동산에 갔는데 계약만 하면 되죠 했는데 계약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잔금이라는 거지. 약간 이제 조급해지잖아. 그럼 3월달에 물건 내놓아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통상 2개월, 3개월에 잔금까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매수자가? 5월, 15일날 합시다. 그럼 중과 들어가 버리죠, 잘못하면. 잘못하면 들어가지. 그럼 매도자 4억 날라가 버리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5월 8일로 어떻게 앉을까요? 어버이날?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럼 느낌 딱 오죠. 이거 중과구나, 이거. 그럼 우리 매수자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지. 우리 이때 돈 들어온다. 이제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등기부등본을 떼보겠죠. 그럼 취득가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이 부른 호가가 나오죠. 그럼 중간에 이거 딱 계산해보면 나오죠. 이 사람 5억 올랐네? 지금 팔면 1억 7천인데 중과하면 3억 5천이네? 한 1억 8천 차이 나죠. 한 중간 정도 5천 9천이면 딱 가격 넣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10억짜리 내가 집을 살 때 세금만 넣고 보면 별거 없죠. 근데 여기 양도세가 재밌지 않아요? 막 중과 들어가고 막 일반과세 하니까 결국에는 매도자들이 가장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언제 매수 타이밍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잡을 거냐.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물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몇 개 단지만 찍어요. 몇 개 단지만 찍어 놓고 거기서 부동산 소장님하고 계속 요즘 말로 라포를 형성하면서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매물 나오면 알려달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다 토지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좀 전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 자금이 더 들어가거나 입지를 조금 낮춰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비과세를 받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났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이걸 사요. 토지는 곧바로 전입을 하라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은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거주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입하고 이 2년 거주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난 전입을 하고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 있죠, 가족.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여기에 A주택이 있다. 만약에 B가 있다. 그러면 2주택이잖아. 네. 이땐 비과세 안 되겠죠. 그런데
주민등록으로 분리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거 기준으로 봐요. 주민등록표는 분리가 돼 있어도.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내냐? 모두 잡아지는 못하는데 뭐 신용카드, 교통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로 잡힌 케이스가 있다고 제가 월부 채널에서 엄청 많이 말을 했죠. 그래서 1억 9천 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8억 내고. 비과세는 항상 내가 같이 우리 살고 있는 가족 중심으로 해서 주택수가 몇 개냐.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 주민등록표 일치시키세요. 괜히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과세당국에서 다 잡아냅니다. 2년 거주만 하시면은 그래도 된다. 다만 이제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좀 아쉬워요. 내가 지금은 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거 내가 좀 세를 끼고 좀 사두고 한 3, 4억 정도 들여서 그리고 나는 좀 열심히 그동안 모아서 대출 받아서 좀 들어가고 하면은 얘가 뭐 11억, 12억 올라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여기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니까 가고 싶은데 지금 곧바로 10억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보증금 레버리지가 6억이잖아. 근데 다행히 15억 이하는 6억 대출 나오죠. 15억 이하는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나 이런 거 큰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인기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야, 빨리 이거라도 잡자.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 6억이면은 한 달에 한 300 가까이 나갈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맞벌이 하니까 그냥 한 명은 다 대출 원리금으로 내자. 차라리 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이거 잡겠죠. 그래서 15억 이하에서 인기 있는 단지들, 누구나 아는 곳들, 그런 곳들은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별로 안 보여요. 지방선거 있고 7월에 세제 개편안도 또 이제 발표된다고 들었는데 이때도 또 엄청 중요하겠네요. 대대적으로 또 많이 바뀔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거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5월 10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수도 있고 그리고 6월 3일날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세제 관련한 TF 용역 결과가 6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매년 7월에는 세제 개편이 있었어. 이거는 뭐 규제가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 원래 있었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세제 개편을 좀 크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7월 여기 세제 개편에 맞춰가지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물론 그 전에라도 집값이 너무 좀 불안정해지면 일부 규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주택자들 있죠. 일단 저는 이거 봤으면 좋겠어. 이걸 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어. 왜 그러냐면 좋고 나쁜 게 다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씩 늘렸어요. 예를 들어서 7월달 세제 개편 보니까 보유세가 생각보다 세지는 거지. 그럼 내가 좀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힘들 수 있고요. 반대로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아침에 봤는데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은 뭐 8%, 12% 맞고 사는 것보다는 이거 완화된 거 나오면 그때 사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보고 움직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이렇고 내가 0이나 1인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현재 체제에서 특별히 어떤 이슈를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말한 이런 거 있죠. 이미 현재 상태에서 다주택자들 고민인 거. 이걸 공부를 해야지. 그럼 나오잖아, 이게. 무주택 아니면 1주택 실거주자이신 분들은 내가 갈아타기 하거나 좋은 거 사야 되니까 또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도 이거 아니까 도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막 알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다 안 봐요. 물론 월부 채널은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지만 실행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단연간 제가 2016년부터 강의를 했단 말이죠. 월부에서도 강의 오래 했고 그런데 타율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여쭈고 싶어요. 제가 기사에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2013년에 5억에 매수를 해서 1주택자 실거주 중이었는데 2024년 작년 9월에 송파구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이제 먼저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악구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줘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근데 이게 양도세가 15 대책 전엔 65만 원이었는데 대책 발표 후에 양도세로 5억 436만 원을 내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A가 있어, A가. 그리고 나서 이제 B로 갈아타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거 갈아타기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A 매도 잔금을 하면서 동시에 B 매수 잔금을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먼저 매수를 해요. 선매수. 자, 그러면 주택이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2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걸 안 해줘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날짜 맞추기가 힘드니까 선매수하고 3년 안에 A를 매각을 하면
이 A를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이 로직이 이래요. 당연히 이 1주택은 2년 보유 거주 같은 거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내가 B를 하고 A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쪽 B로 실거주를 했겠죠. 아까 사례 보니까 이거 송파구였잖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면서 그 전에도 이미 토호제였어요. 그럼 이거 곧바로 전입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세를 줬겠죠. 자, 세를 줬는데 요 임차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2년 확보가 됐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동시에 A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토호제가 돼버렸지. 25년 10월 20날 이제 토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처분 기한이 3년인데 잘못해서 2+2가 돼버리면 난 팔아 못 팔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매수로 대기자가 10명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뭐 2명, 3명 줄어들 수 있는 거지. 전입을 해야 되니까. 게다가 대출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저 전세가 2년 2+2에서 4년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끊어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비과세가 이제 깨져. 3년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취득가가 5억이고요. 네. 양도가가 13억입니다. 이게 차이가 8억이죠. 그리고 아까 A가 관악구라 그랬죠. 네. 그럼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을 거야. 근데 양도 당시로는 조정이죠. 25년 10월 16일 날.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취득일이에요, 양도일이에요. 양도예요. 그리고 26년 5월 10일 이후가 되면은 중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자, 중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과세가 깨지면서 2주택 중과가 들어가겠지. 이걸 계산해 보니까 2주택 중과 5억 4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주택이 하나 또 있었다. 그럼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또 있으면 얼마가 되냐면 5억 9천까지 올라가요. 양도세 중과가 되면 뭐가 무섭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42%인데 2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면 20%포인트가 붙어버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6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특공을 못 받고 62 세율로 더 센 세율로 때려보니까 이중으로 세금이 올라가서 얼마가 나오냐면 65만 원이 아니라 5억 400만 원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이분은 어쨌든 3년 안에만 팔면 되잖아요.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임차인이 청구권을 쓴다. 청구권을 설령 쓴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자를 실거주자는 사람을 찾으면 이 청구권을 못 쓰잖아요. 예외 사유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자를 어떻게든지 실수요자를 잡아야 돼.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가 너무 오르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청구권을 써서 좀 더 있으려고 하겠죠. 자, 두 개가 충돌이 돼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송파구에 들어갔어요. 2년 살았죠. 실거주 요건 맞췄죠. 비과세 요건도 맞췄죠.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여기를 팔아야 되죠. 3년 중에서 2년이 지났죠. 1년 남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들어가 버려. 물론 이제 다는 못 들어가겠죠. 뭐 내가 자금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 버리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 살면서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팔겠죠. 그럼 내가 좀 비용이라든가 이사비 같은 게 들어가겠지만 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겠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잖아요. 이거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죠.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내가 2년 거주 없어도 비과세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한 6개월 살다가 만약에 팔았어요. 그래도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좀 힘든 분이 누구예요? 임차인이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그 전에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3년 안에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게 도드라져서 부각이 되냐면 이 지역이 지금 조정 플러스 토호제로 묶여버렸잖아요. 토호제로 묶여버리니까 매수자가 갑자기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는 게 이 토호제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소 2년에서 3년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네요. 네, 그런데 이 토호제가 지금 현재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요때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일부는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해요. 부작용이. 요런 일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미 지금 처분기한이 1년, 2년 남아있는 집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보완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세부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보세요. 5억이 넘어 5억이.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걸 절대 포기 못 하는 거죠. 어디서든 다 끌어올 거예요, 자금을. 그래서 보증금 내드리고 들어갈 겁니다. 세금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대충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내 상황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근데 약간 갑자기 좀 골치가 아파지는 그게 있어요.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글이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랑 조금 비슷한 사례거든요. 네네네. 간단히 제가 피드백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24년 4월에 1호기 안양 동안구에 매매하고 전세 났고
이번에 토호제 지정됐죠. 지금 이런 분들 많죠. 강남 50분 지역으로 같이 가서 당분간 보유할 생각인데 매수 시점 기준 일시적 이가구 혜택은 2027년 3월까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23년 4월에 매수했다면 그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27년 3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실거주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죠. 자, 만약에 내가 3년 안에 팔아요. 그러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 이 경우는 이걸 꼭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3년 처분기한 넘겼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정도가 올랐다. 그럼 세금 원래 2천만 원이면 된다 그랬죠? 2주택 중과니까 한 4천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4천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비과세 전략이 왜 무섭냐면 이런 일시적 주택 비과세에서 만약에 비과세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끝으로 가버려요. 일반과세, 비과세, 중과. 근데 나는 비과세가 깨지면서 이쪽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60만 원이 5억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잘못하면 0이 한 4천만 원 갈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주택 비과세도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매도, 후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 코칭으로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도 제 고민 같은 거 막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 200명 정도 했고, 월부에서. 올해 한 300명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 코칭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 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룹 코칭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거 투자 경험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빼드리고 이제 피드백 드리는데 뭐 아파트 이름 이런 걸 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감사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후기 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그룹 코칭을 하면은 일단 사전 질문을 제가 다 받아요. 그래서 다 피드백 드려요. 100%.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잖아요.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추가 질문 현장에서 받아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가 궁금한지를 대략 딱 보면 알거든요. 고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피드백 바로 드리죠. 이번에 제가 구성한 패키지가 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인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알아야 되는 세금, 그리고 고가주택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 받는 방법, 주택수별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VOD로도 많이 신청을 하셨고 세금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이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내용하고 이제 올라오는 추가 보강 강의 들으시면 한 7, 8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들으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 투자를 하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존 절세 전략이에요. 이걸 모르면 내가 큰일 나요. 안 그러면 내 물건이 이제 크게 뭐 세금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좀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찍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후기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다른 분들 사례 봐서 되게 좋았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코칭을 지금 좀 규제도 나오고 해서 있을 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착순으로 그래서 마감된다고도 들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한 40명, 50명 정도 막 했었어요. 한 번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수를 줄여서 30명, 40명 한 클래스에 그 정도 해서 좀 해야지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여유 있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순간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댓글에 지난번 알려준 걸로 많이 세금 줄였다. 세금 폭탄 피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강의를 통해서 좀 절세한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네네. 거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시적주택 비과세 하면은 종전주택 A가 있고 신규주택 B가 있잖아요. 당연히 종전주택 A를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순서를 깜빡하신 분들도 계세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세이브했고요. 우리가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말 알죠?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게 딱 어딘지 핵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때 좀 강의와 어떤 코칭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최종 점검은 이제 세무사님한테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거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소장님들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안 되지. 내가 최소한 요 정도 지역 분석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금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명확히 그럼요. 짚어내야 한다. 그런 용도로 이번에 강의와 코칭을 사용하시면은 좀 유용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세이브한 케이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월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명의 수강생들이 듣기 때문에 수강료를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로 하거나 그러면 좀 금액이 더 높은데, 그래도 월부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명이 들으니까, 그러면 조금 접근성을 좀 낮춰서 이렇게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좀 가격 설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세이브한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5억 정도 세이브한 사례. 우리가 이제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붙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주 요건이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그런데 그분께서 그걸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못하시면 지금 팔아야 돼요 했는데 그게 세금 차이가 5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좀 많이 세이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면 되게 좀 어렵고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재산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재테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재테크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는 공동명의 정도면 거의 절세 전략이 끝나요. 점점 이게 자산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세금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중요도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부터 저희 월부에서 이거 공부 같이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